네, 안녕하세요. 저는 뒷속의 윤현영이라고 하고요. 네이버에서 한 4년 동안 ABT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규모 검색 서비스 네이버 검색에서 셀프 서브 프로세스를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이 사진과 같은데요. 네이버 검색에서는 물뿐만이 아니라 실험도 셀프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고 데이터로 다른 조직을 설득하려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다들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셀프 서브 사이클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 프로세스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 첫 번째 매트릭 스토어와 두 번째로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뷰를 제공하는 커리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셀프 서브라는 거를 어쩌다가 하게 됐냐라고 하신다면 보통 이제 조직이 분석팀이 있으시면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실무진 쪽에서 분석팀한테 실험을 의뢰를 하죠. 그러면 분석팀에서는 실험을 설계를 하고 분석까지 거쳐서 결과를 다시 실무팀에게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실 실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뭐 하나하나 설득을 해야 하는 단계를 거쳤죠. 그게 2021년이었는데 그때는 뭐 방문 판매원처럼 뭐 똑똑똑 실험하실래요? 실험하면 이런 게 좋아요. 하나하나 설득을 하던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바로 3배 이상 실험 요청이 급증했고요. 지금 2025년에 이르러서는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요. 복잡도도 가중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뭐 UI를 변경한다든지 내부적인 랭킹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단순한 실험들이 주를 이뤘어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반응형 UI처럼 새로운 로그 시스템이 필요한 실험이 나온다던가 혹은 로그인 유저의 한정에서만 실험을 하고 싶어요 하고 제한적인 유저들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된다던가 복잡한 실험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한다는 건요. 저희 팀이 항상 분석가가 한 5명 내외 정도였는데 우선은 실험 스펙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저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어느 정도 가설을 세워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가설에 비춰서 분석 지표를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5명이서 머리를 싸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공부를 해봤자 사실 실무자분들은 뭐 몇 주 혹은 몇 년을 고민을 하시는데 그 실무자들의 이해도의 깊이를 따라가기란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가 둘째 해부터는 이 인력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고 실험 문화를 우리끼리만 향유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보자라는 모토 아래서 셀프 서브, 실무자들이 주도하는 사이클을 도입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거를 하나의 생태계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생태계 안에서 셀프 서브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ABT 자체가 혹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획이나 개발팀에서 이렇게 새로운 스펙, 새로운 기능 혹은 피처라고도 부르는데 개발을 하시면은 그걸 기존의 서비스와 비교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존의 서비스를 노출하는 유저들을 컨트롤이라고 저희는 부르고요. 새로운 기능을 적용한 서비스를 트리트먼트 유저군에 노출합니다. 이 두 지표를 비교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것부터 저희는 데이터 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ABT를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하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대시보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ABT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배포가 됐다면 모니터링을 그리고 지표가 좋지 않아서 보류가 됐다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까지 저희는 생태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플랫폼들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플랫폼들의 문제의식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실무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이거거든요. 어떤 지표를 봐야 되지? 우리는 실험에서 어떤 지표가 좋아져야 우리가 의도한 성능을 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인데 이게 뭐가 어려울까 싶지만 사실 저희가 뭐 오후에 이 세션에 쭉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검색 품질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매출 혹은 전환율처럼 하나의 수치로 치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볼까요? 뭐 예를 들면 날씨를 검색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뭐 이런 간략한 지도나 아래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기상청 링크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검색이 여기 이후로도 쭉 있어요. 정말 길거든요. 아마 밑에까지 스크롤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 긴 지면이 내부적으로는 여러 서비스를 블록 단위로 나열을 한 형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지도라고 생각하셨던 게 사실은 컨텐츠 검색이라는 블록이고요. 그 밑으로 사이트, 뭐 카페, 키워드 블록 이런 서비스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서비스는 검색은 사실은 이 한정된 지면 안에서 한정된 사용자 관심을 두고 여러 서비스가 공존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면을 공유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문제는 사실 품질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평가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정답형 컬렉션과 정답형 블록과 탐색형 블록이 충돌하는 사례입니다. 이 컨텐츠 검색이라고 소개해드린 이 블록은요. 유저들이 뭐 기온, 지역에 따른 기온처럼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상단에서 유저들이 의도를 달성하고 빠르게 이탈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목표가 되겠고요. 반대로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은 카페 인기글이라는 블록인데 이들 블록에서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문서를 관심 있게 소비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릭이 여러 번 발생하고 이렇게 서비스에 오래 머물수록 사용자가 더 많이 머물수록 성공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현상인데요. 한정된 지면을 공유하다 보니까 상단에 노출된 블록이 이 블록의 성장이 하단의 블록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현상입니다. 다른 지리를 예시로 가져왔어요. 인테리어 트렌드라는 지리인데 그 최상단에 파워링크라는 광고성 블록이 노출됩니다. 이 광고성 블록은 당연히 광고 수를 늘리고 사용자들의 클릭이 많이 이끌어내서 매출을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반면에 그 하단에 이제 인기글이라고 사용자들이 생성한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이런 블록은 오가닉 컨텐츠에 대한 클릭을 중요시하겠죠. 이 오가닉 컨텐츠에 대한 클릭이 광고성 클릭보다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 직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파워링크 클릭의 향상이 이 한정된 지면을 공유하다 보니까 인기글 클릭은 더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이 노출 순서가 클릭 수에 직결이 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노출된 블록들은 아무리 서비스를 개선을 해도 이게 클릭수 같은 대대적인 지표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니발라이전 현상은 조금 예민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충돌하고 가히 춘추 전국시대라고 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저희는 매트릭을 변화 범위, 변화 방식, 그리고 블록의 특성으로 나누어서 체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각 카테고리 안에는 또 주요 지표와 보조 지표가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ABT 새로운 실험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저희는 이제부터 분석하고 어떤 지표를 선택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전 첫 번째 사례는 지식 베이스라고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정보를 노출해주는 컬렉션이에요. 네, 여기에서 갑자기 자는 병 이렇게 정확한 병명이 아니라 풀어서 썼을 때도 기민증이라고 정확히 병명에 해당되는 블록을 매칭해주는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런 매칭이 없었고
이런 실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지표를 봐야 될까요? 여기에서. 어떤 지표? 네, 우선 첫 번째로 상단의 정답형 블록의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뷰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액티브 뷰 카운트와 같은 지표를 주요 지표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단의 변화뿐만 아니라 노출이 되지 않던 블록이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면 전체의 변화에도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실 기면증을 찾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 백과사전 블록을 스크롤을 해서 넘겨서 더 하단까지 탐색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내가 찾던 게 아닌데 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재검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 전체 측면에서는 이렇게 lowest view depth, negative query reformulation과 같은 지표를 확인함으로써 영향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고 블록의 사례인데요. 광고 블록은 사실 ABT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ABT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실험의 사례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 색깔을 변경했더니 CTR이 12%나 올랐다. CTR은 아니고 매출이 12%가 올랐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렇게 사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링크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클릭률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광고성 블록 같은 경우는 그 클릭률이 매출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요. 이런 사례에는 상단 변화 중에서도 아까와의 사례와는 달리 클릭 중심의 지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례는 특정 블록의 내부적인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파워링크라는 블록의 지표도 따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를 예시를 들자면 첫 클릭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CTR 같은 클릭수 지표나 성공 클릭수 같은 클릭 품질을 따지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우려되는 실험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스타일 추천 영역이라고 쇼핑의 하위 블록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UI를 실험을 하면서 지면의 길이가 크게 늘어나는 실험군들이 있었어요. 이게 특정 블록 내부의 변화이긴 하지만 지면의 길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하단에 뒤따라오는 블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시보드에서 이런 식으로 노출 위치가 크게 변화하는 블록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네모칸 칠한 파워링크나 지역 블록의 노출 위치가 크게 변화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CTR을 확인해 봤을 때 파워링크의 클릭이 크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실험에서는 파워링크 클릭이 너무 크게 하락한 실험군은 배포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매트릭 스토어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게 고정이 된 셋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저희 네이버 검색이 고정이 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생성형 LLM이 대중화가 되면서 사용자들이 검색에게 기대하는 바도 달라지고요. 이용자 패턴도 달라집니다. 그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꾸준히 지표를 분석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이 지표일 텐데요. 실무자들의 요구로 지표가 추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네이버 지면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하단에서 발생하는 클릭들이 효율성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하단에서 노출되는 블록들은 클릭이 없는데 이게 진짜로 사용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클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용자들이 스크롤해서 지나쳤을 수도 있고 아예 거기까지 내려가지를 않았을 수도 있고 보지를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공정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본 영역에 대해서만 클릭의 효율성을 따지고 싶다라는 니즈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클릭스퍼 하이트라는 지표로 그 요구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스크롤해서 넘어간 영역은 빼고요. 사용자가 실제로 확인한 영역, 이 초록색 영역의 길이를 분모로 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확인한 지면 대비 클릭수,
같은 식으로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를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사실 추가하는 일보다는 항상 레거시를 삭제하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그 5년째 이런 실무자들의 요구 검색 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표의 종류가 어느덧 100개를 넘어갔어요. 근데 이 100개가 뭐 전체 지면에 대해서도 한 세트가 있고 블록별로도 한 세트가 있고 축을 유저 그룹 단위로 우리는 20대 지표만 볼 거야. 쿼리 그룹 단위로 우리는 헤드 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루 검색하는 질의에 대해서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축을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단순히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가중될 뿐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의 맹점도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그 일종 오류라고 부르는 우연하게 발생한 변화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해석할 확률이 그런 오류가 한 번이라도 이 다중검정 안에서 존재할 경우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매년 모든 실험을 합산해서 지표의 변화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뭐 표준 편차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 내에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 점검을 통해서 뭐 너무 중복이 된다, 이 지표랑 이 지표는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보조 지표로 그 격화시키거나 삭제를 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실험 해석에 유의미하게 사용된 경우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삭제도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지표 얘기를 드렸어요. 지표는 사실 이 각 팀에서 각양각색인 이런 평가 기준을 일관적인 틀로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은 실무적인 고민이 이어져야겠죠. ABT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왜 잘했지? 뭘 잘했지? 뭘 못했지? 와 같은 고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쿼리, 검색어 단위의 뷰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미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검색어, 지리라고 저희는 흔히 부르는데요. 지리는 사실 네이버 검색의 시작이죠. 검색의 통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나 분석에 있어서도 지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실제로 그 개선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요, 지리셋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10대, 20대 사용자들의 사용성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현상을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20대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군을 중심으로 이 지리셋들을 추린 다음에 이들 검색 결과를 개선을 해보자라는 프로젝트가 꾸려지기도 하고요. 뭐 네이버의 핵심이 신뢰할 만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공기관 사이트에 대해서만 지리셋 개선이 쭉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리 단위가 분석이나 사용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개발이나 사용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위이지만 A/B 테스트 시행 단위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점이에요. ABT의 실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저들을 유닛으로 해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저 A가 검색한 검색어 이렇게 쭉,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검색한 모든 지리에 대해서 지표를 합산한 유저 A의 지표가 나오고요. 유저 B, 그리고 모든 실험군에 배정된 모든 유저에 대해서 똑같이 지표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그룹 단위에 속한 유저들 합산, 그리고 트리트먼트 유저들 합산,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스포츠 지리셋, 뭐 야구 지리셋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들은 사실 유저들의 모든 지리셋보다는 야구랑 관련된 지리셋, 이들에게서 실제 이런 지리들에서의 지표 개선이 있었는지가 조금 더 관심사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선하고자 하는 지리셋에 대한 지표만 집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ABT라는 거는 실행 단위가 어쩔 수 없이 유저일 수밖에 없는데, 이 괴리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플랫폼이 마스라는 심화 분석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이렇게 관심 있는 지리셋을 입력을 하고 실험 정보와 같이 간략하게 이런 웹 형태의 폼을 입력하게 되면은 지리셋 단위의 지표들과 개별 지리 단위의 지표들을 출력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도 실험을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사이트를 개선하는 실험인데요. 이 전후의 차이 보이시죠? 조금 더 가독성이 올라갔고 관련성 있는 링크들을 여러 개 이제 나열하는 식으로 개선을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공공기관 사이트가 실제 QC, 실제 모든 검색어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한 3%가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질의를 봤을 때는 모든 지표에서 유의한 게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마스를 통해서 타겟 질의만 필터링을 해서 보면요. 클릭수가 늘어나고 퀵백 클릭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불만족해서 빠르게 다시 검색 지면으로 돌아오는 불만족스러운 클릭이 감소하고 이런 다방면에서 유의미한 지표 변화가 관찰이 됐습니다. 네, 슬라이드 순서가 약간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웹 리치와 A/B 테스트라는 걸 가져왔는데요. 기존에는 없던 이렇게 이 웹 내용을 요약해주는 영역이 김태리 나무위키 링크 하단에 이렇게 요약 자료가 노출되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개별 질의에 대해서 지표를 뽑아보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쇄가 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개별 지표 단위로 이 처치가 새로운 피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시로 들자면 아티즈 상수리나무 아래 이렇게 CTR이 상승한 지리군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CTR이 하락한 지리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어떤 지리에 효과적이었는지 이 처치가 그룹화를 해볼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왼쪽처럼 그 요약 자료를 제시하는 웹 리치와 김태리 같은 주로 인물들 검색어 사례에서는요, 오히려 검색 클릭 없이 원하는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TR이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사진과 같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클릭업을 한 요소가 들어가는 웹 리치와 지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CTR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CTR이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거를 합산을 해서 보면은 상승을 한 게 좋다라고 판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리별로 이렇게 쪼개서 보다 보니까 CTR이 하락한 지표 지리에서도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하고 이게 비단 클릭이 없다고 해서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이렇게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클릭 없이도 의도를 달성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실험이었고요. 이제 배포 이후 이제 지리셋 단위로 인사이트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지표가 잘 나와서 배포를 했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배포 이후의 모니터링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쿼리 인사이트 플랫폼, 줄여서는 퀴비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퀴비 실제로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ABT 이후에 배포한 지리셋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관심 지리셋을 등록을 해놓으면 주기적으로 이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리셋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도 쿼리 단위, 개별 쿼리 단위 뷰가 가능해서 저품질 쿼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획으로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배포 이후 지리셋 성과를 확인하는 프리포스트 애널리시스,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배포 후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사실 ABT로 기본적인 성과를 가늠을 해보실 수 있지만 실서비스 배포는 또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ABT로 측정했던 효과가 배포 이후에도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여기 퀴브에 지리셋을 등록을 하시고 전체 품질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BT만큼 사실 엄밀한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사실 실무진들이나 혹은 더 윗분들한테는 더 와닿는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은. 이렇게 시간대별로 지표를 확인했을 때 배포
일자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배포 일자를 전후로 지표가 몇 %나 증감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지리 단위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CTR 상승 하락 사례와 같이 배포 이후에 CTR이 상승하고 하락한 사례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니즈도 존재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배포 이후에 보고를 하게 되다 보니까 개선된 지리셋을 예시를 찾고 악화된 지리셋 예시를 찾아서 많이들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실무진들 인터뷰를 재구성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악화된 지리 예시를 통해서 지표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포인트를 찾아서 추후의 기획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쿼리뷰 분석 단위로 조금 더 미시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간단하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 ABT를 시작할 때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실무진 분들은 통계적인 개념에 익숙함의 차이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오늘 하루 동안 클릭 수가 몇 개였어. 그러니까 합산을 해서 지표를 보세요. 저희는 보통 유저 단위로 이거를 유저 평균 클릭 수, 한 명당 평균 클릭 수가 1.3회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렇게 여러 문제들에서 계속 부딪히게 됐는데 이게 사실 저희의 방법이 더 맞다, 옳다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일괄적인 기준인 거죠. 모두가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 너의 CTR이 나의 CTR과 일치하기 위해 저희가 기준을 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사실 가능하려면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해를 포함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규모별로 여러 차례 교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행사도 있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ABT 사례들을 소개를 하면서 어떤 플랫폼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무자분들이 이제 ABT가 지표가 잘 나온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ABT 지표가 악화된 사례더라도 이 악화된 사례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공유 경우들을 쉐어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ABT를 접하고 실험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체감하시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극단에는 진짜 한두 명만 데리고 교육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팀들의 첫 실험은 사실 분석가 한 명이 전담을 해서 거의 사수처럼 이제 어떻게 그 폼을 채우시고 이 지표는 어떤 뜻이고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프로세스를 마련했어. 이거 알아서 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실무진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교육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여러 번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실험 문화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장성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셀프 서브를 도입했던 이야기이고요. 특히 검색 지면의 특성상 한정된 지면을 여러 서비스가 공유한다는 점, 그리고 사실 실험의 분석 단위는 유저이지만 비즈니스 상황은 지리 단위로 굴러간다는 점, 그런 배경에 맞서서 어떻게 저희가 분석 프로세스를 확산했는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뒷속 윤현영이었고요. 오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